아니, 매년 4월만 되면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유령한테 홀린 것 마냥 대체 내 돈 어디로 간 걸까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바로 이 미스터리. 오늘 제가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2월에 연말정산 다 끝났는데 왜 4월 월급이 또 줄었지? 하고 말이죠. 급여 명세서 받아들고 이거 회사 격리팀에서 실수한 거 아니야? 하고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자, 그런데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바로 그 악명 높은 건보료 폭탄, 다른 말로는 월급 도둑이라고도 하죠. 그 녀석이 어김없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만 겪는 일이냐? 절대 아니죠. 무려 1,035만 명. 우리나라 직장인 거의 대부분이 매년 4월에 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숫자 정말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1인당 평균적으로 더 내는 돈이 21만 8천 원이 넘는데요. 21만 8천 원. 이게 결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돈은 아니잖아요. 한 달 생활비에 분명 큰 타격을 주는 액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도대체 이 건보료 폭탄이라는 녀석 정체가 뭔지, 왜 해마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 원리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현상의 정식 이름은요,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입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 내 월급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 오른 소득에 맞춰서 보험료도 사실 더 냈어야 하거든요? 그 차액을 계산해서 4월에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이 2025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달 건보료를 내고 있겠죠. 그런데 2025년에 제가 승진을 하거나 성과급을 받아서 소득이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오른 소득에 비해서 보험료를 매달 조금씩 덜 내고 있었던 셈이 되는 거죠. 바로 그 1년치 부족분을 다음에, 그러니까 2026년 4월에 한꺼번에 쫙 정산해서 떼어가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리시면요. 그냥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공과금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1년 동안은 대충 예상 금액을 내잖아요. 그러다가 연말에 실제 사용량을 딱 계산해서 더 쓰셨네요. 이만큼 더 내세요. 하거나 덜 쓰셨네요. 돌려드릴게요. 하는 거랑 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방식,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이 방식이 왜 매년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이거 누구 잘못이냐 하는 아주 오래된 논쟁이 있거든요. 이게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해요. 자, 먼저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런 낡은 방식을 쓰냐? 이거죠. 전산 시스템도 없던 시절 얘기 아니냐? 이건 그냥 공단이 편하려고 그러는 거다. 소득세처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건강보험공단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회사들이다. 이거죠. 회사들이 월급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신고만 해주면 이런 연말정산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유도 알았고 어떤 논쟁이 있는지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이 건보료 폭탄으로부터 내 소중한 월급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2가지 방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전공법입니다. 일단 적을 알아야겠죠? 내가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미리 확인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내야 할 돈이 평소 내던 한 달치 보험료보다 많아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요. 회사를 통해서 최대 1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큰 돈 나가는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방어만 하는 걸 넘어서 사라진 내 돈의 일부를 아주 현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비법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가가 공인한 건데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어이구 좋은 일 하셨네요 하면서 세금도 깎아주고 제가 기부한 그 지역의 특산품까지 선물로 돌려주는 아주 스마트한 제도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표를 한번 보세요. 제가 10만 원을 기부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10만 원을 전액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 돈은 한 푼도 안 쓴 셈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추가로 기부금의 30%, 그러니까 3만 원어치의 답례품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10만 원을 쓰고 13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거니까 와, 이건 수익률 택 30%짜리 재테크나 다름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이상한 편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혜택 확실히 보장해 드립니다 하고 만든 합법적이고 공인된 제도라는 점입니다. 4월에 건보료 정산 때문에 속상한 직장인이라면 이건 진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확실한 월급 방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매년 4월만 되면 반복되는 이 논란. 결국 한쪽에서는 징수를 효율적으로 해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월급이 줄어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 징수의 효율성과 국민적인 공감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